부처별 부동산 정책 토론회 오늘부터 시작해 사흘간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30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는데요. 국토부가 아무래도 이 주택 정책 주무처인 만큼 이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이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관련 토론회가, 모레는 재정경제부 주최로 이 부동산 세제 관련 공개 토론회가 이어지는데요. 공급과 금융 또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는 23일 대통령 토론회 이후 이르면 7월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야권에서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보유세 인상 등 정해놓은 정책의 명분 쌓기일 뿐 이른바 답정로 토론회가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오늘부터 열릴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토론회는 시장의 비명을 경청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7가지 의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찍어주고 비서실장이 세제 강화를 노골한,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이 명분만 쌓으려는 답정로 토론회일 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최 수석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고작 일주일 앞두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징벌적 과세 빌드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로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답정로 토론회라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마저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조영상 부원장님, 오늘부터 부처별로 토론회와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자, 야권에서는 답정로 토론회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유세의 인상 등 이제 과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론회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에 토론회를 하는 걸 두고 이게 얼마나 실수요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토론회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장이 열리는 것이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실제 수요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계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그 토론회장에 들어와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세밀하고 예민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물론 세제 개편안이 일정 부분 준비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정부의 검토를 통해서 변경이 될 여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를 확인한 자리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할 겁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나올 거예요. 그것을 마냥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다라고 해서 물리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큰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번 토론회 자체가 정부의 의견, 그다음에 학계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끝장 토론과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미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 토론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자칫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토론회의 무용론 때문에 사람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의견의 기회가 이미 봉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미리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장을 통해서 충분히 부동산 정책 세제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변경, 수정, 보완할 자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호님, 보유세 인상 등 과세 결론을 정해놓고 정책 명분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야권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예고가 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소위 장특공, 1주택 장특공 문제 혜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유와 실제로 실거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유만 한 것을 너무 많이 세제 혜택을 준다. 양도세. 아마 조정할 거예요. 이것도 세제를 건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유세 문제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 부담을 시키는 거. 오늘 사실은 뭐 국무회의에서도 즉석에서 댓글 투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카드는 보유세를 특별히 더 조정하거나 올리는 것으로 가는 것 방향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그래서 거래를 막는 형태의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 규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은행에서는 자율적으로 지금 15억까지 6억까지 대출되게 돼 있는 것을 3억으로 줄이는 이런 일까지 발생해서 사실상 부동산 자체가 출구도 막히고 입구도 막히는, 그래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된데, 거기다 대고 이제 보유세까지 때리면 이게 결국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지금 대책은 정말 신속하게 엄청난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번에 호남에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그런 혁명적인,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다. 저는 봐서 좀 걱정이 큽니다.